안녕하세요. 숙박닥터 이성훈입니다. 오늘이 매물에 속지 않기 시리즈 중에 마지막 세 편째네요. 1편에서는 이 매도인이 말하는 매출 구조가 맞는지 검증하는 법을 알려드렸고, 2편에서는 이 매도인이 말하는 실제 매출액이 맞는지, 즉 그 숫자를 검증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매출액 숫자가 정말 맞는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즉, 이 편에서 확인한 매출을 다시 한번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더 검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세 단계의 검증 방법을 터득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매물에 속지 않으실 겁니다. 혹시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1편과 2편을 꼭 먼저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매물에 속지 않는 전문가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전 시간에 매도자가 말한 매출액이 내가 개설해본 금액과 달랐었죠. 그래서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매도자가 말한 매출액과 내가 계산한 금액이 같으면 세 번째 검증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그 정보를 신뢰하려면 이 세 번째 검증 단계를 꼭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객관적인 데이터로 매출액을 검증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선 야놀자나 여기어때에 들어가서 해당 숙소를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반 객실 상품 하나를 클릭하시고 날짜를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날짜별로 요금이 한 번에 쭉 보이게 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요일별 요금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편리해진 겁니다. 예전에 저는 정말 하루씩 검색하면서 객실료를 검색했었거든요. 이 숙박앱도 성장하니까 고객 편리성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얻기가 정말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객단가 정보를 알았으니까 매출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매출은 객단가 곱하기 총 판매 객실수 곱하기 점유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 편을 꼭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숙박앱을 통해서 확인한 객단가와 매도인에게 들은 평일과 주말의 점유율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편에서 건물주가 말한 이 3천만 원이 나오는지, 아니면 객관적인 데이터로 파악한 2,200만 원이 맞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매출을 100% 믿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의심해 봐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점유율입니다. 이 매도인이 점유율을 높게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숫자를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또 어떻게 검증을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자료는 그 모텔 또는 호텔, PMS 같은 객실 판매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쓰고 있으면 그 자료를 요청하면 됩니다. 매도인이 전체 자료는 다 못 주겠다, 그러면 다른 건 다 가리고 일자별 판매 수량만 보이게 해서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 자료는 직접 매도인에게 요청하기가 좀 그렇다 싶으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부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매도인이 자료 제공을 꺼려하거나 시스템을 안 쓰고 있고 엑셀로 정리하고 있다고 하면 엑셀로 저희에게 주겠죠. 그런데 이 엑셀 자료도 사실 수정하면 수정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또한 검증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점유율을 검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유율은 즉 고객이 사용한 객실수입니다. 이 수량을 예측하기 위한 꿀팁이 있고요. 그 꿀팁은 바로 지출을 체크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중개 담당자에게 해당 모텔의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에 공과금 지급 내역서 1년치를 요청하십시오. 사실 이 자료는 건물주가 해당 기관에 연락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보통 한 객실을 판매할 때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의 평균 비용이 나옵니다. 물론 지역별 요금 기준이 다르거나 시설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방과 온수 보일러를 전기로 하거나, 도시가스가 없어서 LPG로 운영을 하거나, 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곳이거나, 또 큰 호텔 같은 경우는 공조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하수를 쓰는 업체, 아니면 상수도를 쓰는 업체, 전기만 사용하거나 가스도 같이 사용하는 업장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고객이 사용하는 온수, 난방, 냉방, 즉 사용하는 시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기, 가스, 수도를 합쳐서 원가를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개 호텔들의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한 객실 판매를 했을 때 약 7,000원에서 9,000원 정도의 비용이 나갔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물주에게 받은 전기, 가스, 수도, 공과금의 월 지출 비용을 합산을 해서 7,000원에서 9,000원으로 나눠보면 월 판매된 총 객실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말은 100% 점유율 가정하고 역으로 계산하면 요일별 점유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점유율을 검증하는 거죠. 이렇게 알아낸 점유율과 아까 숙박앱을 통해서 알아낸 객단가를 가지고 매출을 계산해 보면 해당 매출의 월 매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거의 90% 이상은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매물을 매입할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총 3편을 통해서 매물에 속지 않기 시리즈가 끝났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정말 숙박 사업은 돈이 크게 들어가는 사업이고 한 번 정한 컨셉을 쉽게 바꾸기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매물을 고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3편의 영상들로 꼭 여러분들께서 좋은 매물을 찾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저의 구독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숙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니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닥터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